김근택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1심 실형 황운하도 뇌물 혐의 노웅래도 민주당 출마 적격. 네, 어제 이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이 적격 후보 89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적격 후보 발표라는 게 뭐냐? 저희가 검증해봤는데 괜찮네요. 예비후보 등록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목에 보면 1심에서 실형받은 황운하 의원도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볼까요?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를 돕기 위해서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상실형, 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노웅래 의원, 지금 뇌물 혐의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각종 지역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출마가 적격하다라는 판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윤경호 위원님,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 검증위 내부의 매뉴얼 기준에 네.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4항과 5항이 이 황운하 의원, 노웅래 의원 또 기타 등등의 해당 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4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한 건 아닙니다만 뇌물이나 또는 정치자금법 등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하급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5항이 성폭력 또는 폭행, 음주운전 등등의 무리를 일으키는 과거에 이런 기준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는 황운하 의원은 실형 받은 건 맞죠. 1심에서. 네. 그런데 그 앞에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등등의 혐의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선거 개입 이런 네. 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거 같고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아직 확정 판결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법 규정 그 적용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걸로만 통과를 시켜줬다. 이거잖아요. 크게 보면 이렇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현역 의원을 통과시켜 준 건 네. 지금 살짝 같이 끼어 들어가 있는 이재명 대표 개항을 이재명 대표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 과거에 성추행 의혹 물론 문제가 없는 걸로 해명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잡음이 있었다고 얘기되는 사람들도 같이 끼어서 네. 가버리는. 근데 그러면 뭐냐 개혁공천 한다 그러더니 결국 자기 측근 사람들은 봐주고 개혁공천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겠죠. 중요한 건 검증위원회 위원들의 눈이 아니라 유권자의 시선에서 볼 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걸 민주당이 냉정히 봐야 될 겁니다. 네. 유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냉정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 기사 말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동아일보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 중인 이재명 노웅래 1심 실형 황운하 야 출마 적격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럼 출마 적격이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공천 적격심사에서 다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 중에 전과자가 44%라고 그랬나요? 나중에 41%로 낮췄습니다만은 국민적인 평균적인 도덕성보다도 떨어지는 거죠. 저런 분들이 우리 민주화 입법권 운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어긴 경우도 포함이 그런 되겠습니다.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빼더라도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뭐 10여 프로 된다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못 따라간다. 물론 뭐 법적으로 볼 때는 확정 판결 나고 여러 가지 당원 당규대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은 저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도 늦어졌어요. 예? 벌써 임기를 국회의원도 다 채웠어요. 이제 말기에 이제 징역 3년 1심에 나왔는데 2심 아직 하고 있는데 그나마 2심도 안 나오고 확정 안 됐다고 계속 가면은 아무리 해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하나 정봉주 전 의원 네. 4년 전에는 미투로 공천 적격 탈락했어요. 정봉주 전 의원도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적격이 됐어요. 네. 그게 엿장수 마음대로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왜 그 시흥시장 하시던 김윤식이라는 분, 그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4년 전에 전략 공천에 항의했다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또 떨어뜨렸잖아요. 최성 고양시장 당정 협의를 미진하게 했다고 떨어뜨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천이 저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같이 돼가지고 도덕성이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공천이 좀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아까 뭐 5개 기준에서 4번 기준, 5번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다 피해가고 기준에는 뭐 어긋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럼 이쯤 되면 저희 키워드기도 하죠. 현근택 부원장,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상일 위원님, 네. 현근택 부원장은 사실 지금 재판 중도 아니고요. 뭐 기소된 것도 없고요. 뭐 고발된 것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논란이 좀 불거졌다라는 정도인 건데 네. 현근택 부원장은 공천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정당에서 뭐 이낙연 대표 나갈 때 희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희생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는 국민의 삶의 어떤 스탠다드 내지는 그 스탠다드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억울해도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스탠다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네. 지금 저분들 다 억울할 수 있죠. 다 억울할 수 있지만 그건 개인 사정이에요.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냥 기소당한 겁니다. 그냥 논란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 시각에서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아전인수로 하고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하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생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이 있는 거죠. 정치인에게 국민을 위한 희생이라는 거는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 나의 개인 사정으로 볼 때 되게 억울할지라도 국높이에 맞춰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공천이 정말로 개혁 공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3지대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탈당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의 탈당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은 양당 모두가 상대당을 보듯이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네. 후보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안들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상대당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현근택 부원장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께서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조차 최측근의 권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터집니다. 현근택은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인증샷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습니다. 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비대위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병상에서의 첫 일성 현근택은요 아니었느냐. 물론 이제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입니다. 정말 뭐 첫 일성 현근택은요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만큼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챙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김철현 의원님. 네. 사실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윤리감찰을 아직 시작을 지시만 내려진 그런 상황인데 윤리감찰을 통해서 결과를 갖고 공천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공천 전에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뭐 윤리 감찰이 시작됐는데 뭐 공천 때까지 계속 시간을 질질 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빚이 많이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장동, 백현동 네. 이런 수사를 받을 때 어떤 변호의 어떤 조력을 많이 받기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그 지금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번에 검증된 부분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 끼어넣게 한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에 의한 또는 뭐 이재명의 어떤 사당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김경일 변호사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탈당을 하면서 충분히 얘기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 공천마저도 이재명에 의한 공천이 되면 과거에는 그나마 사당화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진짜 이제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서 2027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도전을 향한 그런 사당으로 완전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지금 김철현 의원님 뭐 이재명 사당화라는 표현을 거듭 쓰시긴 했습니다만 아마 뭐 이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걸 통과라는 거는 그래서 이 현근택 부원장의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래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그 점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